네, 7월 23일 금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네, 뉴욕 증시 고용 지표는 부진했지만 그래도 선방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발표를 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여전히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들 존재를 하긴 하지만요. 여전히 실적들이 지금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지금 월가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 다 1%대 상승을 하면서 주가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을 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세븐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디디 주식인데요. 디디 주식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주간 때에는 12% 넘게 빠지기도 했고 9.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중국 규제 당국이 28억 달러보다 더 큰 벌금을 디디 주식에게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에게 부과했던 벌금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정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디디 주식의 상장 취소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들이 논평 요청을 했지만 이 디디 주식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일 텐데요. 이 크록스는 6억 4천만 달러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65%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중단 문제는 발생을 하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탄소 배출을 제로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측이요. 인플레 목표치 2%까지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준이나 현재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돈을 푸는 규모와 속도는 그대로 유지해서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일시적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378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간밤 시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현지 시간 27일에 이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월가 IB 중에서는 시티그룹이 현재 378달러 선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현재 이 IT 인프라에 관련된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며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DDR5의 도입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장비단에서부터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게 EUV 기기의 도입이 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원래는 파운드리에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D램으로 공정까지도 이제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은 또 이걸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ASML에게 중국에게는 EUV 기기를 이제 판매를 하지 말라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패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외 마감 이슈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훈 캐스터. 네, 최희훈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일정 기다리고 있는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밤에는요, IMF 총재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미국에서는 또 관련된 PMI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좀 보도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카드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온라인 카드액 그리고 이 오프라인 카드 소비액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소비 관련 지출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도쿄 올림픽이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세계 경제와 일본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여론과 뉴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함께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그 전망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카카오페이 윤정식 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보합 출발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또 계속해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 보합으로 예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전일 같은 경우 이 국내 시장이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큰 폭은 아니었지만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우선은 좀 낮습니다. 거래대금이 최근에 11조 원에서 많이 나오는 날이 한 14조 원 정도 요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죠. 이 거래대금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1%가 넘게 상승을 했지만 거래대금이 13조 원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이렇게 시장도 그렇고요. 거래대금이 낮다라는 부분은 그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 다음 날로 이어가려는 그 확률이 좀 낮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거래대금이 좀 낮았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이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흘러가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사실 좀 살펴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전일 외국인을 팔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이다라면은 국내 시장도 사실은 좋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들, 특히 이 거래대금이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아직 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거래대금이 12조 8천억 원 정도 지금 몰렸고요. 코스닥이 1조 정도 더 많은 대금이 몰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거래대금의 추이를 봐야 된다. 이게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거래대금이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 섹터별로는 지금 주도 섹터가 나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낮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철강, 화학 대형 섹터들이 지금 크게 올라가기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형 섹터들보다는 그중에 조금 더 세분화된 섹터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 개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좀 보신다면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섹터가 최근 들어서 이 주가도 그렇고요, 수급도 그렇고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3사들, SK, LG 그리고 삼성까지 모두 투자가 증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정부의 지원까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지금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시장을 좀 더 바라본다라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외국인이 사야 됩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이는 국내 시장이 올라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이 시장 상승에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4거래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도를 하다가 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국내 시장을 올리는데
뭐 기관의 금융투자와 함께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를 하느냐,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진성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기관의 수급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대부분을 금융투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에서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좀 단기적인 매수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관의 수급보다는 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뭐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오르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떨어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시고요.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연속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최소 15조 원 이상, 뭐 한 20조 원 가까이 되면 뭐 더 좋겠지만 최소 15조 원 이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조금 개별 종목들 그리고 현금화 개별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요. 현금을 50% 이상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세한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보고 거래 대금으로 그 연속성을 체크해보는 전략 세웠습니다. 15조 이상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현금 보유도 50% 정도로 상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뷰 한번 봤고요. 이어서 기업 이슈들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4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 2가지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온 리포트 나온 2가지의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제 소폭 하향 조정된 상황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납품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섹터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밸류에이션은 싸고 하반기 실적은 좋아지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현대모비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반기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전동화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판매가 정상화될 것이고 AS 부분에 외형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커멘트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호실적이 조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빌트인 음성 인식기기를 이용한 홈투카와 카투홈 서비스를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증권 측에서는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지난 상반기에 11조 원의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벌써 7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유가 회복 등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커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인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BTS의 퍼미션 투 댄스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37만 원대까지 상단으로 보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위버스의 중장기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커멘트가 나왔는데 특히나 하반기에 이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트래픽이 확대될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이 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이 커멘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타카 인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커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BTS의 버터 앨범과 MD 등의 판매가 반영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인데요. 최근 중고차 시장이 호황이다라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중고차를 사려는 구매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고차를 구매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타이어를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교체용 타이어 수요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교체용 이 타이어의 이유는 신차용 타이어보다 20% 높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이 한국 타이어의 목표 주가는 74,000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가격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2분기에 실적도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 이슈와 일정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글로벌 굿모닝 뷰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 요즘에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종목 찾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력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주력하실 종목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CS윈드, 두산퓨얼셀, 하나솔루션, 휴캠스입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보니까 지금 연구원님이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인데요. 오늘 이 네 종목을 선정한 데는 이제 지난 14일 Fit for 55라고 해서 유럽 탄소 다이어트 계획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제 내용이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제 한 1990년 대비 한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좀 주요 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목표가 이제 처음 법제화된 셈이고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EU 회원국가, EU 의회와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수정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프로젝트의 이제 승인 간소화 절차거든요. EU가 목표하는 것이 이제 10년 후에 이제 전체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현재 20%인데 이것을 40%까지 확대를 하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원이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아진 국면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과거에 이제 올라왔던 성장률을 이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것으로 이제 그 영향력이 그만큼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유럽의 이제 풍력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EU가 이제 새로운 목표치가 2030년까지 누적 450기가와트거든요. 현재 이제 유럽이 연간 15기가와트 수준의 이제 설치량이 신규로 나온다는 걸 생각한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설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한 25에서 30기가와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연간 1조 2천억 원에서 연간 1조 8천억 원 규모까지도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이 유럽 시장 마켓쉐어 1위인 CS윈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 유럽을 넘어서 글로벌 1위사로서 이제 CS윈드가 그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은 굉장히 명확해 보이고요. 현재 이제 해외 생산 공장은 가동률만 하더라도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터키 법인 증설도 발표를 했는데 생산량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물량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늘어나는 물량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출액 상승 또 그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휴캠스인데요. 휴캠스도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는 화학업체로 질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질소가 발생을 하고요. 이 이산화질소를 이제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통해서 이제 해소를 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것을 외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탄소 배출권 1위 업체고 하반기에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EU 탄소 국경제로 때문에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 구매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출 업체가 자국에서 탄소 가격 지불할 경우에 유럽에서는 이제 탄소 그만큼의 이제 비용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서 이제 최소 본전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 원이 올라가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22억, 영업이익이 103억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 판매 수익의 85%가 매출로 인식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80%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장기 공급 계약됐던 게 전부 종료가 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스팟 판매도 할 수 있어서 향후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하반기부터 탄소 배출 가격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상승 기회가 지금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호석 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그린 모멘텀에 집중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탄소 국경세 발표 이후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도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횡보 구간을 깨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윈드. 여기에 더해서 국내 1위 탄소 배출권 업체죠. 휴캠스까지 두 종목 주력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아울러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은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상처럼 호실적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속속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현대 기아가 이제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좀 마켓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 호조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이제 뭐 제네시스 시리즈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요즘 차를 보면 이게 우리 선진국 차와 국산 차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성능이 거의 뭐 구분하기 힘들어요. 언뜻 봐서는 상표를 보지 않고서는 이 모델이 과연 국산차인지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 돼갈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신흥국 시장에 우리가 반제품으로도 제품들이 나가는데 이러한 것들도 역대 최고치의 실적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은 상대적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시장인데 여기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환경 차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라인업을 또 갖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현대차 물론 방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그 투자자분들이 아니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현대식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그렇죠. 예, 그 두 군데 계신 주주분들은 답답하실 텐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처럼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은 이미 지났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업의 이익과 주가가 동행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뒤처질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르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왜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이미 올라버리면 이러면 뭐 초과 이익을 낼 기회가 분명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 보면 중기적인 그 방향성의 방점을 좀 찍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현대차가 안 움직이니까 부품사로 눈을 좀 돌려버리는 어떤 부품사들의 움직임,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부품사로 좀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2차 전지와 좀 다르다. 왜냐하면 물론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대부분의 소재단들과 부품사들이 다 올라가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가 되면 부품이 대거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에 살아남지 못한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도태될 것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부품사들이 사활을 걸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건 가늠하기 어렵죠. 따라서 그러한 시점이다라면 굳이 완성차를 잘 나가고 있는 완성차를 팔고 부품사로 가서 오히려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완성차를 오히려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걸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렇죠. 마음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예. 불구하고 호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이 공급 부족 언제쯤 해결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현대차가 밝힌 사항을 보면 3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저하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사고 싶은 자동차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자동차를 3개월 기다릴 줄 알았는데 6개월, 반도체 없이 6개월 기다리라고 하면 다른 모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기다리죠. 그렇죠. 네.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재화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동차라는 게 모델에 일단 꽂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굳이 내가 3개월 더 기다리는 게 낫지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자동차로 옮겨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기업의 실적을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저는 그 논리는 뭐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재화가 무차별한 재화라면 차라리 우리가 삼양라면 먹을 거 기다리라고 하면 농심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자동차는 A라는 모델을 기다리는 거지 B라는 모델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분기부터 더군다나 원활하게 또 수급이 좋아지게 된다면 실적 개선 속도는 더욱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업종만의 그 특이성이 이제 좀 들어보니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포스코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어제 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아서 네. 포스코도 뭐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이렇게 네.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철강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 화학의 둘 다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화학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우려를 우리가 좀 벗어나도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포스코도 밝혔다시피 현재 지금 중국 업체들이 환경 문제, 이런 탄소 배출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철강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개선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사이익을 포스코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코가 자체적인 어떤 그 독자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다양한 계열사들이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포스코 그룹이 과거에 우리가 정말 뚝딱뚝딱 철만 만들던 그런 기업의 이미지에서 친환경 기업, 새로운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크아웃 문제는 철강업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이 10%대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한 철강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철강과 화학은 다르게 간다라고 예. 초반에 말씀해 화학 주셨잖아요.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구조조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우리 화학업체들 보면 우리가 주가에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렇게 전통적인 화학업체들은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정유업체들은 오히려 주가들이 좋거든요. 네. 따라서 화학업체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뭐 예견된 적자가 발표가 되긴 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그 빅베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회계상에 있어서 부실을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판 가격이 톤당 115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도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충당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충당금은 비용을 미리 선반영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후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충당금을 다시 환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잡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상에 넣었다 뺐다라는 어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나아갈 거를 감안해서 비용을 다 갖다 썼어요. 감안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면 이 비용이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이틀째 주가 강하게 견인했던 요일수다라고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뭐 수주 실적, 그다음에 저가 수주에 대한 논란도 탈피했기 때문에 조선주들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뭐 수주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자동차, 뭐 조선, 철강 좀 무거운 업종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의 전망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이 두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깜짝 실적은 고무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자, 그만큼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주요 자동차 전장 업체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이외에도 글로벌 70여 개국의 신흥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부품 같은 경우는 신흥국을 위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요. 통신 서비스인 텔레베틱스를 적용한 신제품 AVNT가 호응을 얻어내면서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57%가량 증가한 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후속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장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모트렉스가 텔레칩스와 함께 손을 잡고 중국 기업과 지능형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차량용 부품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자, 미래차 산업 확대 대비해서 기술력을 높이고 중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그럼 방금 거론된 텔레칩스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약 70%가 현대차와 기아에서 나오는데요. 프리미엄 모델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 이 텔레칩스 AP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될수록 이 회사의 실적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텔레칩스가 최근에는 TV 셋톱박스용 AP 사업을 철수하고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인공지능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개발에 집중시켜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현재 신경처리 장치가 장착한 AP와 MCU 제품 개발에 한창입니다. MCU의 경우에는 이미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NCN입니다. NCN은 과거에 넥스트칩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넥스트칩을 100% 자회사로 두고 NCN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CCTV 등의 영상 보안용 장비의 영상 처리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방산업 확장으로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율주행차 반도체 매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넥스트칩은 NCN이 CCTV와 블랙박스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이미지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와 시스템 온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 센서를 100% 국내 기술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자동차 센서 고성능화에 따른 수혜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자, 앞으로 1년이 이 회사의 운명을 가로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NCN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과연 이 부품주들은 얼마나 빨리 어떤 종목이 친환경의 기조를 따라가느냐 여기에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이제 사실 실적 발표고 하면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철강, 조선 지금 다 보니까 뭐 탈탄소와 또 다 엮여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리스크나 좀 투자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세 가지 업종만 놓고 본다라면 수혜 업종이 있고 피해 업종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 업종은 조선 업종이다.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는 중립. 네, 그다음에
피해는 철강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탄소세와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 위주로 현재 지금 운항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박 건조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조선업계에 있어서 향후 수주 잔고를 길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우리나라 업계에서 활발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럽의 탄소세 부분들을 잘 맞춰 나갈 수가 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2030년부터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정부도 발맞춰서 각종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자동차는 10년이면 준비할 시간 충분히 있다. 문제는 철강입니다. 네. 철강 같은 경우 일단은 현재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인데요.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철을 만든 지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다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제 10년 동안 새로운 현대식으로 설비 개설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 안 된 어떤 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진들의 어떤 중요한 결단, 과연 탄소세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라인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이러한 경영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주가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이슈에 관해서 세 종목들의 네. 이제 방향성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실적과 주가가 사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지금도 실적을 발표하면은 지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네.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지금 실적 시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삼성전자부터 포문을 열었고 실적을 했는데 벌써 중요한 기업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기업들 말고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왜 이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분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많이 좀 이렇게 실적들을 땡겨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 갖고 와봐. 그러니까 성적표가 거의 부응한 성적표를 갖고 온 거예요. 예상만큼. 예. 네.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용돈 줄 건 없잖아요. 이미 용돈을 땡겨서 아들이 갖다 썼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이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이제 3분기 때부터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1, 2분기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나지만 3분기부터는 역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현재 지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점인데 어찌됐든 3분기에도 개선되는 업종들, 지금 우리가 다룬 업종들은 3분기에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자분들이 2020년을 겪어오시면서 조금 조급해지셨어요. 네. 그리고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다라고 다소 혼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라면 이익은 결국 주가랑 수렴합니다. 그걸 믿고 투자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면서 2분기는 사실 예상되는 성적표를 받은 또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판가름이 나는 거는 3분기부터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어차피 성적이 좋으면 오르게 되어 있으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실적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집중하고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고수의 픽에서 전해드립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옴니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종목은 디지털 계량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록적 폭염이 예상되면서 블랙아웃 우려가 증가를 했죠. 그에 따라서 주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자, 이후로 몇 거래일 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영원 전문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는 인터넷 모바일 IPTV 광고를 제작하고 있고요. TV 이외에도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만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앞으로의 주가 향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파세코입니다. 이번에도 여름 수혜주죠. 폭염에 창문형 에어컨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갭 상승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갭을 메꾸는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낼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TNR 바이오팹입니다. 이 종목은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공간을 동물에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 전에는 장중 상한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식 실험이 성공하면서 TNR 바이오팹은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생산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량 생산에 의한 상업화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평가인데요. 55,700원을 지지한다면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옵티팜입니다. 최근 큐라티스가 국내 최초로 mRNA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 중 하나인 옵티팜이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옵티팜은 이 큐라티스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휴백 바이오와도 백신 연구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성과를 앞으로도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옵티팜 주가 추이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고수의 픽을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과의 이 종목, 과연 시초과의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지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7월 2일에 편입했던 한빛소프트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6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첨보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1%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진입했던 한컴 MD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23,100원에 진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2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목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한컴 MDS 리뷰를 한번 좀 해볼까요? 네, 한컴 MDS는 제가 한빛소프트였던 복수전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목표가 도달을 3번 연속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적절히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첨보도 그렇고 한컴 MDS는 일단은 목표가 도달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수익 실현 하시고요. 그리고 한빛소프트를 제가 한 주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7월 20일 날 7,75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에 흐름이 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빛소프트는 일단은 포트를 제외시키고 손절을 하고 나머지 첨보하고 한컴 MD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번 주 새 종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종목에 대한 전략을 다 세워주셨어요. 지금 첨보나 한컴 MDS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한빛소프트는 한 주 더 보자 이렇게 수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한 주 더가 아니라 조금 포트에서 더? 제외. 제외. 손절. 손절. 네, 손절이요. 네, 손절을 해보자. 이렇게 또 수정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오늘 종목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섹터로 가볼까요? 크게 보면 바이오고요. 그리고 좁게 보면 원격 진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코로나 수혜주뿐만 아니라 이 길어지게 되면서 또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격 진료에 메타버스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메타버스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틀 전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요 산하의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닥터나우라든지 엠드스케어 같은 13개사의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원격 진료 이 부분을 본격 추진하고요. 그러면서 의약품 택배 배송 여기 이 두 가지가 쟁점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협회와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품 택배 배송 같은 경우에는 또 약사협회와 조금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행 약 같은 게 처방전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어떤 충돌이 좀 있게 되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처방전이 어쨌든 자리 잡았는데 어쨌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자리를 잡아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살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아프면 좀 난감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정말 아픈데 응급실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또 그러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가게 되면은 아직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아픈데 가면 접수부터 하라 그래요. 그렇죠. 접수하게 되면은 그 앞에 또 의자에서 기다렸다가 또 베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베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응급실 닥터가 오게 되면은 또 그 뭐가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 처방받을 때까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요새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 일단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원격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요새 쿠팡이츠 마트라는 서비스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서 이렇게 물품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의약품 택배 배송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보게 되면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택배 배송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일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폴란드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격 진료 내에 또 봐야 될 부분이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뭐 시술이라든지 수술 뭐 이런 부분 좀 힘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뭐 예방이라든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어떤 재활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원격 진료가 추진이 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뭐 정부와 그리고 민간이 280억을 투자를 해서 일단 그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 어쨌든 활용이 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후에도 원격 진료 같은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AI라든지 VR, A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약물 같은 어떤 치료 효과, 그러니까 소위 그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 상담도 진행되지만 약물 처방도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약물 처방은 좀 힘들겠지만 뭐 심리 상담과 같은 어떤 이런 재활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가 좀 추진될 것 같고요. 뭐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뭐 2026년까지 96억 달러 정도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뭐 글로벌적으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발 맞춰서 뭐 디지털 치료제도 뭐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4차 산업혁명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치매라든지 뇌전증은 간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같은 이런 뭐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 관리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와 메타버스에 대한 재료들 안고 있는 네네.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뭐 원격 진료하게 되면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컴퓨터, 뭐 인성정보,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많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AI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라이프 레코드라는 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스마트폰 어플을 가지고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화상으로 원격 진료로 이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교포 상대로는 시범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원격 진료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메타버스 원격 진료와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현재 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에 좀 20%가량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이브 레코드라고 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솔루션인 닥터콜, 그리고 비대면 보험 영업 솔루션인 하이, 그리고 암 환자 치료 경험 공유 솔루션인 오아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레드필 숨튼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계와 그리고 진단 폐활량계를 연동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뭐 재활이란지 예방 쪽으로 이제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시멘틱스는 메타버스 원격 진료 플러스 디지털 치료제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4월달 우리 행보를 거치다가 최근에 와서 현재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현재 상승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 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는요. 16,500원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손절가는
13,900원 설정해서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6,500원 이렇게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주도주와 수급주체 방향성이 없는 산무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속속이 실적들 발표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실적을 중심으로 좋은 종목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8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아침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